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려봐도 난 피할. 뭐 하세요? 오늘 태양이 너무 뜨겁더라고. 아무리 선크림을 발라봐도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실 내 하얀 피부를 지켜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도 피부는 좀 따갑지만 그래도 왠지 오늘은 좀 태양이 반갑지 않아요? 맞아요. 태양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게 했었던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은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가지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3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BI 매트릭스 30% 상한가를 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두산퓨어셀 우선주가 29.99% 역시나 상한가, 박셀바이오도 상한가, 삼영 SNC까지 오늘 5가지 종목들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SOFC부터 풍력에너지 그리고 수소, 거기에다가 이제는 다양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30% 채워내면서 11,84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SOFC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SOFC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산소와 반응시키는 방식으로서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요. 이처럼 신재생에 대해서 오늘 뚜렷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퓨어셀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와 관련해서 현대차도 역시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9%대 정말 기염을 토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 증시에서 블루에너지의 주가가 17%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현대차가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라는 소식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 결과를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16명의 환자 중에서 무려 11명의 환자에게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공시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삼영 SNC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배터리 생산 수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성능 습도 센서 적용에 나서는데요. 해당 센서를 삼영 SNC가 공급한다라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 꾸준히 시장에서 언급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전력 설비 테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퍼져가는 듯한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SOFC 그리고 수소 여기에다가 태양광 에너지까지 정말 다양한 기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소라던가 SOFC라던가 ESS라던가 다양한 종목들 급등세가 확실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전력센터가 정말 부족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주가 상승 탄력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림 씨 바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락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름 올린 종목은 바로 크라클입니다. 이렇게 10일 연속 내리다가 결국 하한가에 진입을 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3년 전에 이 수출을 한 안과 약이 이번에 반환을 냈다는 소식이 함께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주 KR모터스 22% 넘게 내렸고요. 이오플로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3,000원대였던 종목이 오늘 장에선 18,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죠. 그런데 왜 이 하락 종목 3위에 올라와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음봉 전환한 뒤에 결국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블레이드 엔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13%가량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연이틀 급등 뒤에는 연이틀 급락입니다. 휴마시스가 블레이드 엔터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이렇게 큰 폭의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블레이드 엔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는 종목이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큐라클인데 망막 혈관 질환 신약 후보 기술 이전 권리 반환이라는 기사의 제목과 함께합니다. 사실 이 큐라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고 오늘 장에서도 30% 내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안과 약이 수출 반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떼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망막 혈관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권리 반환 의사를 통보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프랑스 안과 전문회사 떼아에 글로벌 판권을 수출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이나 연구개발 비용 관련해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계약 종료 시에 판권과 임상 진행 권리는 큐라클에게 반환이 되고 이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후속 임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입장 또한 큐라클이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종목 5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하락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지금 나왔던 종목 중에 특히나 블레이드 엔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세가 연일 나왔던 종목인데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오늘 태양광 같은 종목들이 맞습니다. 대표적이었죠.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급등했었던 종목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확실한 주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전문가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이 될런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 저는 김자림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참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요. 장 초반부터 강한 기세 뿜어내더니 끝까지
장대 양봉을 뿜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태양광, 수소, 그리고 SOFC라는 종목들 정말 강하게 움직였는데 막판에는 바이오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저희 수요일에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보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살짝 좀 섭섭한 그런 기운이 불고 있는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기가 왜 이렇게 많으신 거죠? 그냥 투자 원칙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있는 그대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네.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손 팀장님이 미녀다. 그래서 지금 3미녀, 3미녀 컨셉으로 지금 가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상남자 컨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남자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이 될런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짧게 듣고 갈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좀 발목을 잡았다. 네.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투자할 섹터는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소외받았던 섹터의 반등에 좀 집중을 해보자.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손 팀장님의 초이스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림 씨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장 핫했던 두 종목 띄워드리고요. 그 중에서 손 팀장님께서 한 종목을 골라주십니다. 탈락한 종목과 그 이유 들어보고요. 그 이후에는 선택한 종목 그리고 이유 차트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보고 또 보고 꽃미녀 손 팀장님 안녕하세요. 미치겠네. 벌써 웃고 계시네.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본다. 라는 이야기처럼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인기도 많으신 손 팀장님과 저희도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쯤에서 두 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이 나왔을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두산퓨얼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두 종목이 네. 나와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앞서 윤재 앵커님도 살짝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수소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 종목들이 워낙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 왠지 현대차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또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오늘장 오르긴 했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네, 두 종목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두산퓨얼셀이 왠지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두산에너빌리티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손 팀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네, 우선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좀 웃는 상입니다, 얼굴이.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과하게 웃는다라고 보시면 계시는데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저는 웃는 이렇게 상이고요. 웃는 거 처음 봤는데요, 팀장님. 일단 종목부터 고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종목을 이제 두산 에너비티를 골랐는데 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절대 나빠서 제가 고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권해드리는 거니까 두산 퓨얼셀도 나름대로 투자 포인트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투자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쵸. 그럼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뭐 두산 계열 안에서 좀 싸움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의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혹은 실적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원전 쪽에 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뭐 수소차나 이런 것들은 제가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수소차가 오늘 처음 부각된 게 아닙니다.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2019년, 2020년에 네. 2차 전지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부각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수소차가 못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수소차가 부각이 될 것이니까 좀 강력하게 공략을 해보기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원전 쪽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도 두산 대 두산의 집안 대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실적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초이스된 종목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면 좋은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했을 때는 원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매출 비중이 30%가 네.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일단 플랜트 건설업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실적이 반영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연간 실적이랑 분기 실적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릴 거지만 붙여드린 종목으로 많이 중계를 했어요. 네. 뭐 BHI나 뭐 우리기술, 뭐 우진엔텍, 일진파워, G2파워 이런 종목들도
붙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작년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 종목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수차 종목들은 사실 적자를 못 벗어나고 네. 있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이 됐었고 기술적 바닥에서 기술적 위치는 확실히 수소 관련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근데 원전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고 체코 관련 수주 뉴스 나왔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저를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지지를 해주면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찍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돼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픽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기술도 이야기가 나왔던데 오늘 우리기술도 역시나 강세 보였잖아요. 우리기술도 한번 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늘 좀 채팅창에 우리기술이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서 이 종목 손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우리기술을 한 일주일 전에 발굴하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좀 모아가는데 지금은 좀 대응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작년 하반기에 제일 먼저 3분기에 제일 먼저 개선이 됐고 네. 얼마 전에 지금 원전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재료가 노출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는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 개인의 순매수가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허에다가 오늘 6시간 전에 정부가 주도한 SMR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우상향 기존 유지가 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권해드리지만 매매 못하신 분들은 그 후속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손 팀장님의 초이스는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서 외인과 기관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 살펴보니까 5월 한 달 동안 딱 하루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정말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두산그룹주 일단 초이스는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고 제가 아까 전에 좀 상승 종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전력 설비 테마 오늘도 강했고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재생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수소 섹터 외에도 뭐 ESS라던가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확실히 실적이 나오는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왜냐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실적 때문에 밀렸던 종목입니다. 밀렸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때 이제 실적이나 뭐 부채 관련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떤 우리가 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부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퍼스트 솔라가 뉴욕 시장에서 오르다 보니까 네. 저는 보통 이런 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매매 관점으로 보자 혹은 실적이 반영이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했고 수주를 우리나라한테 줬을 때 실적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재개를 하겠다라고 거기까지만 말이 나왔지 수주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랑 뭐 CS윈 이런 종목들이 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퍼스트 솔라가 올랐는데 네. 실적은 아마 비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네.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원전 쪽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다음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나 수소는 매매 관점으로 공략 포인트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 팀장님이랑 가끔 7층에서 뵙기 때문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많지만 방송은 저랑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좀 질문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저희 주식시장을 볼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대통령 리스크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구도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뭐 어떤 섹터가 오르고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잖아요. 태양광 리스크가 분명히 트럼프 리스크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 방법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말씀도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수혜주가 될 거라는 걸 얼추 알고 있습니다. 좀 네. 경력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유지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 쪽.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아마 좀 화석 연료 쪽, 화학 쪽이나 이쪽이 좀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 뷰는 잡아놓지만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세기가 다를 뿐이지 중국을 견제하는 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한데 2018년에 우리가 미국이랑 중국이 처음 싸웠을 때 그럼 우리가 반도체 수혜를 입겠네? 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로부터 소재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반도체 사업 자체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이력이 나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중국이랑 싸웠을 때는 우리가 중국과의 산업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자동차랑 2차 전지 우리가 좀 연관성이 떨어지고 반도체랑 자동차는 좀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지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분들께서는 크게 개념치 않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랑 철강이랑 조선은 철강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랑 조선은 연관성이 적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랑 싸울 때마다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니까 나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잡고 연관성 있는 섹터를 잡은 다음에 투심을 읽으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요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장지현 지현님이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생방송의 묘미네요. 질문이 막 들어오고 질문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를 보면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질문 주셨으면은 그때는 실적 증가폭이 전망이 안 됐었기 때문에 좀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 두세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500원 이하에 매수하셔서 한 2만 원 18,000원, 2만 원대 사이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 사업을 통해서 실적 개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목표가 딱 2만 원 이렇게 잡아드리면 조금 매정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도 단기 박스권 고점에 도착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돌파가 나서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돌파가 나서 있다라는 거지 돌파한다는 말은 아니니까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일단 절반 비중을 분할 매도 걸어 놓으시고 절반은 이제 2만 원 위까지 보시고 나중에 돌파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이라도 15,000원, 14,500원 사이에서 다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의 집안 대결 손 팀장님의 초이스는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오늘 18,000원에서 2만 원 구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손 팀장님의 이렇게 환한 웃음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실시간 종목 진단 참여하는 방법 자림 씨가 안내해 주시죠. 네,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신규 매수 문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또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02-325-8100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진단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도 얼마든지 질문 주셔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언급이 되면서 나왔던 종목인데요. BH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귀숙님의 종목이고요. 9,440원 2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11%대까지의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한 8%대 정도로 1,180원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익 중이시고요. 지금 손 팀장님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더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고가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쯤이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숙님 같은 경우 좀 애청자이시기 때문에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개장 방송에서 BHI를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8,75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투자 포인트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배전반을 만드는 기업인데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대형 건설사 그다음 포스코까지도 전방 매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2024년 상반기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어떻게 숙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친구라고 할까요? 웨스팅하우스랑 친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업무 협력을 한 상황이고 체코 원전에 관련했을 때는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까지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BH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전에 실적 발표했고요. 이틀 전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 1분기 영업이익 35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22%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증거사 리포트도 이틀 전에 나온 게 올해 1분기 이익 확대가 성공했고 원전 수주가 국내외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폴란드 쪽에서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기 마련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이죠. 그쵸. 그래서 오늘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우상향 기조는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기수님께서 매수가랑 비중을 9,440원에 20% 비중 남겨주셨으니까 네. 홀딩 하시되 이제 고점 돌파 여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익 중이니까 제가 TS 구간은 9,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9,800원. 9,800원 이탈하면 전량 익절 잡으시고 오. 재공략 하시는 게 좋고요. 1차 목표가는 1,700원, 2차 목표가는 11,500원 잡고서 이 사이에서 분할 매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 목표가 1,700원, 2차 목표가 1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9,800원 구간을 좀 넘어서게 된다면,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전량 익절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숙님께서 저희의 워낙 애청자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아침에 방송할 때 팀장님께서 BHI 추천해 주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해주셨던 얘기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랑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말 바꾼 사람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아, 좋아요. 지금 윤기승님께서 오늘 매도하려다가 안 했는데 진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고 고동님께서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더 골라볼게요. 네. 아네스님이 골라주신 종목인데 종목은 솔리드고요. 6,250원, 비중은 5%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6,000원 결국 넘겼잖아요. 이 솔리드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솔리드는 당연히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이죠. 굉장히 좀 2020년 이후로 소외를 받다가 사실 2024년 가장 먼저 움직였던 섹터가 5G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지용 삼성전자 회장이 우면동에 방문해가지고 올해 사업 먹거리는 6G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AI 통신이랑 자율주행을 할 때 5G만은 안 되고 이제 6G를 진행을 해야 된다. 5G 같은 경우 이제 산에다가 중계기 설치하니까 이 접촉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6G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럼 간섭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솔리드가 만들고 있는 중계기가 5G랑 6G의 이제 혼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3년 전에 LT 이제 3G랑 LT 혼용되는 중계기를 만들면서 기술력을 입증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 종목들은 참 이 실적이 훼손되면서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솔리드랑 이노와이어리스랑 RFHIC 이 단 세 종목만, 이노와이어리스까지 네 종목만 2024년 상반기에부터 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실적 탑은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다 보시면은 제일 견조한 실적 추이를 솔리드가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6일 전에 실적 발표했네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5G 통신 장비가 원래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AI 소프트웨어나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팹리스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가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흥행하면은 우리가 이제 통신을 돌려야 되고 어떤 뭐 서비스 속도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럼 통신 장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들어오면은 보통 솔리드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5G 종목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 추이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이제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으니까 현재 추이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매수가 왔다고 던지기보다는 기다리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이 뒤에 통신장비 투자 인사이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기대 수익률 좀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6,250, 가격 좋으신데요? 네, 6,250원의 비중도 좋으시네요.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5,6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400원, 2차 목표가는 6,800원 잡고서 나눠서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기숙님의 종목 아까 전에 BHI 살펴봤을 때 목표가를 1,700원으로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댓글창에 오늘 1,700원 매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셨대요. 안 갔으니까 안 됐죠. 오케이. 오늘 고가 1,4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졸고님께서는 웃다가 30분 지났다. 서교동 레드부님께서 벌써 30분이나 지나다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채팅창에 정수님 저는 처음 뵈는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성님께서 제 실수를 웃고 계세요. 어허 이렇게 혼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성호님의 종목 삼성중공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900원, 비중은 5%입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4% 정도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하면서 9,38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됐고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비중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오늘 악재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봤을 때 뭐 수주 받았다는 뉴스만 많이 있고요. 실적도 이제 LNG선답게 가장 크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악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조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지금 삼성중공업 수급 보면은 4월 19일부터 한 달치 보더라도 이제 막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판 지가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뭐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딱 한 가지 리스크는 그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철강 가격이 원자재 가격 이런 거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선이랑 이 철강 원자재 가격 사이에 이 철강 이 가공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후판 가격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후판을 이 정도 올려야 된다. 근데 이들은 이제 신주성가로 수주를 합니다. 근데 신주성가가 이 후판가 올라가는 것보다 못 오르면은 조선주들 실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NG선을 수주를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미 3년치, 4년치 수주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후판을 검색을 해보면은 뭐 후판 경쟁, 뭐 후판 가격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후판 가격을 달달 외우고 있지 않지만 신주성가 대비해서 후판 가격이 좀 따라붙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 좀 표면적으로 언론에서 다루게 됐을 때는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잠깐 후판 가격으로 쳐보니까 중국산 철강제 수입 가격이 올랐다. 미 대중 관세 장벽 높이면 한국 철강 기업들이 좀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해요. 그러면 한국 철강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면 자신들의 그 실적을 보전하기 위해서 후판가에 올리겠죠. 후판가에 올리면 이제 조선 관련 기업들이 이익이 요만큼 나올 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외국인과 기관에 좀 차익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뭐 삼성중공업을 뭐 2년, 3년 들고 갈 거다라고 하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단기로 접근한 거다라고 하시면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9,000원을 잡아드리고 네. 저는 삼성중공업 뭐 2, 3년치 수주 믿고 한 3개월, 6개월 볼 겁니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요 아랫단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기 관점으로 보실 거다라고 하시면 제가 손절가 9,000원 잡아드리고 저는 중장기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면 제가 8,500원에서 8,000원 추가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만 원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한 11,500원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업황 기대감도 있고 반사이익 기대감도 있어서 요새 좀 잘 가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근데 작년 하반기에도 조선업황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참 급등을 했다가 되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서 저는 지금 오르고 있는 걸 보면서도 또 작년 한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오르다가 급등세가 멈추고 조정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좀 그럴 우려가 네.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이 한번 실망을 줬었죠. 작년 상반기에 사실 현대미포 조선이랑 삼성중공업이랑 뭐 HD현대중공 이런 종목들이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반기에 흑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갖가지 뉴스가 있었죠. 그때는 사실 철강가도 낮고 신주성가도 낮고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번에 러우 사태랑 홍해 리스크 터지면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조선 관련 종목들 실적이 빨리 좀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에서 품질 문제가 나오면서 중국으로 가렸던 선박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조선 수주량이 늘다가 4월에 주춤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전반적 수주량이 줄어든 겁니다. 조선도 우리가 배도 뭐 1,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조선 기간도 거의 뭐 6개월, 1년 걸리고 한 번 배를 받으면 거의 5년, 8년 쓰기 때문에 수주가 매 분기마다 거의 연 단위로 나오지 막 분기마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선 관련 사이클이고 사실 3년치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주가가 이제 뭐 월봉이나 연봉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도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실적 추이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퍼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적정 주가 향해 가다가도 뉴스가 나오면 흔들리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섹터가 성장성이 꺾였냐, 이걸 버려야 되냐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해 가는 게 투자의 묘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봤고요. 우상향님께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질문 주고 계시고 조은날님께서는 CG트로닉스 이렇게 질문 주고 계십니다. 손 팀장님께 오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쯤에서 바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림씨 한번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알테오전이고요. 네. 매수가가 20만 원에 20%. 네, 알테오젠 매수 가격 20만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앞으로 좀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 알테오젠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무섭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늘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SC 제형 변경 기술이 사실 탑2예요. 양대 산맥이라고 보는 네.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알로자임이라는 기업이랑 양대 산맥이다라고 보는 비도 있고 탑2다라고 보는 비도 있고 이 SC 제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가 정맥 주사형이 많은데 그런 거는 잘못 찌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의료인에 의해서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SC 이제 피부 이제 제형으로 바꾸면은 조금 일반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이 SC 제형 주사가 뭐 시장이 뭐 몇 천억 시장이다. 그다음에 몇 조 시장인데 이런 뷰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마일스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오늘 호재가 있었어요.
머크사가 개발한 자체 키트로다가 SC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너무 좋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앞으로 3년, 5년 벌어들일 돈은 보이는데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기마다 들어오는 마일스톤을 체크를 하면은 네. 한 300억, 5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은 10조죠? 10조인데 500억이면은 20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들어오는 걸로 뭐 PSR, 뭐 순매출 비율, 뭐 PER, 뭐 주당 순이익, 뭐 이렇게 주가 순이익 비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네. 이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셀트리랑 삼성 발주도 퍼가 15가 안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왜? 신약 개발 안 하니까. 그쵸. 근데 이 알테오젠이 향후에 가져올 이 점유율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이 안 차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지금 너무 좋은데 불과 2주 전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을 때 밀렸고 그 다음에 이 MSCI 편입 뉴스 나왔을 때 밀렸고 그러면 이 종목이 단기제로 소멸됐을 때 붙잡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멱살 잡으면서 아니 이 SC 제형 변경 주사로 휩쓸 건데 안 사? 아 우리 오늘은 팔고 다음 주에 살게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행히도 지금은 알테오젠이 그 재료 소멸에 따라서 차익 나온 다음에 지금 일주일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이 밸류에이션이 들어가거나 그쵸. 아니면 매크로 악화가 났을 때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요 종을 묻어놓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얘기를 해주실 때 좀 보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실적이 안 찍혔는데도.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죠. 머크사 호재도 있죠. 좋은 건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잘 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정고점 22만 원도 뚫지 못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저는 너무 저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반박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예전부터 뭐 주목을 받을 때도 사실 네. 뭐 2만 원대, 5만 원대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7만 5천 원에서 지금 주가 3배가 됐으면 이 마일스톤 수령액도 3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3배까지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악플이 막 달립니다. 너가 뭘 아냐, 알테오젠 네가 뭘 아냐. 그런데 저는 어쩔 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HLB나 이런 임상 취소되거나 이런 반환 리스크도 좀 네. 감당을 해야 되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기대감 나온 뉴스 나왔을 때 수급 동행이나 주가 움직임을 체크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대신 매수 안 해줍니다. 네.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20만 원 매수 가면은 사실 밀리기 전에 사셨다고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차트를 봤을 때 21선이랑 60일선을 보통 지지구나 봅니다.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1선 보통 좀 이탈하기가 쉬워요. 네. 이탈하기 쉬운데 61선은 지지하는 모습인데 주가 워낙 빨리 올라다 보니까 20만 원에 샀는데 13만 4천이면 거의 마이너스 30% 찍혀요. 그때 이거를 감당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내가 좀 위험할 때 샀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전략을 갖추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님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가 좀 궁금하고요. 오. 중장기로는 어떤가 싶었어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걸 리포트를 꾸준히 봐야 됩니다. 저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냥 네. 전 개인적인 사견이고 리포트는 긍정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뭐 올해 매출 1,000억 도전. 근데 그렇잖아요. 시가총액 10조인 종목이 올해 매출 1,000억이라뇨.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시총의 10분의 1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시총 10조니까 매출 1조 나와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제 뭐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 제약바이오잖아요. 뭐 양대산맥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제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뷰만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약간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릴게요. 네. 이동평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 손절가 17만 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제가 22만 원 잡아드릴게요. 그다음 2차 목표가는 뭐 25만 원, 뭐 3차 목표가는 레포트 최고가 30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 알테오젠을 뭐 2년, 3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뭐 30만 원, 35만 원 보셔도 되시고 저는 뭐 한 2주, 한 달 정도 볼 겁니다라고 하시면은 22만 원, 25만 원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 함께 살펴봤는데요. 손절가 17만 원, 1차는 22만 원, 2차 25만 원, 장기적으로는 뭐 30만 원까지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시청자님 이제 더 이상 궁금하신 질문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 프린세스 당호이님께서 손탱자님 저녁 시간에도 뵙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매수 추천 문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나올런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로스가 종목님의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님의 종목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200원. 비중은 8%입니다.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지금 기다렸는데 제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지 계속 빠져서 궁금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네. 합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은 약간 이제 기대치를 만족을 못했다라고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10에서 15% 개선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에서 150% 증가를 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그 정도도 못 가는 종목들이 답니다. 네. 그나마 선방한 종목이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 정도 되죠. 근데 이런 종목도 사실 컨센서스 대비 한 40에서 50%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 대비 10에서 15% 선방도 저는 반도체 업황이 정말 2023년 작년 한 해 막 감산까지 해가면서 네. 힘들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15% 했으면 잘했다라고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박수를 친다고 해서 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리포트를 보면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발표했는데 네.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다. 그 다음에 참 이 투자라는 게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뉴스 좋은 거 많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에 48억 원 규모의 장비를 계약했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사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가에 있다 보니까 뉴스를 많이 듣는데 조금 심한 뉴스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HB에 좀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 있고 저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삼성 기술직 인원을 급파했다라는 뉴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눌러보니까 이 수율 문제 때문에 급할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끝끝내는 엔비디아로부터 좀 거절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가 있는데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회장께서 교체가 됐을 때는 조금 네.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좀 유독 약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수가랑 비중이 29,200원에 그쵸? 8%시니까 네. 추가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기술적 반응 나왔을 때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 투자금 정말 소중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한 석 달 가져가실 거면 제가 추가 매수 의견 드릴게요. 네. 근데 석 달 안에 삼성전자 설마 포기하지 않겠죠. 저희 HBM 적겠습니다. 안 그러겠죠. 저희가 무슨 수가 있어라도 경영 쇄신을 해가지고 SK하이닉스를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하면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한 7% 추가 매수하시면 비중 15% 되죠. 그럼 추가 매수 가격은 제가 24,000에서 22,000대까지 잡아드릴게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이번에 실망했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손절가를 24,000원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3만원, 2차 목표가는 3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4,000원 제시해 주셨고 22,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을 두 가지 전략을 짜주셨어요. 일단 추가 매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면 이때쯤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아무래도 삼성향 쪽 반도체가 좀 걱정이 된다 싶으시다면 이때 좀 매도를 하시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게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투자자마다 다 다릅니다. 뉴스 보면은
지금 계셨던 분보다 오히려 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경력이 많으신 네. 분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수급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앵커님과 동의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봤던 건 아닐까라고 했었는데 음봉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떠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빨리 오른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조금 걱정을 했지만 보유 기간을 늘리더라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다라는 네. 거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니까 내가 내일 모레 꺼낼 수 있겠구나. 이건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 안 계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도 믿고 있으니까 제가 매일 브리핑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또 너무 다른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소외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마구잡이로 흔들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을 좀 들썩이게 할 만한 이벤트가 또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장 초이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일장을 보되 행동은 확인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그래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도 모든 반도체가 가진 않지만 가는 반도체는 갑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약간 SK 밸류체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견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이고 솔직히 삼성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은 약세를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마 지금 뉴욕 시장을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엔비디아 자체는 견조했어요. 그러면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다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망치 24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까지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올해 기준금리를 2번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시장은 천천히 양봉이면서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저점을 지지한다는 거는 저가 매수세는 약하지만 매도 물량은 잘 소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투심은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약세를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다분합니다. 엔비디아 대비해서 우리나라 실적 못 보여줬다. 그다음 삼성전자 H1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쉬고 있지만 분명히 옥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시고 이 옥이 아니더라도 전력설비나 조선이나 제약바이오나 원전이나 수소 이런 섹터들 많으니까 유심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굳이 미리 예상하고 사지 마세요.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인하고 가자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되고 나서 어떤 흐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 점 체크하고 나서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랑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매주 수요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림 씨도 열심히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손 팀장님 더욱더 알찬 정보 알려주시길 바라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당신의 초이스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